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미중 관계가 과연 개선이 될 것인가?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비아디나 이런 자동차 공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미중 관계가 과연 풀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전개가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칼럼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지금 규제가 있잖아요. 그 규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상황, 이런 거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유엔에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전망치랑 5월 전망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계에는 지금 1월에는 2.4%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5월에는 2.7로 전망치가 바뀌었고요. 한국이 지금 2.4에서 2.2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5월에 전망치가 내려갔다. 미국은 올라갔네요. 미국은 1.4에서 2.3으로 올라갔고요. 유럽은 1.2에서 1.0으로 떨어졌고 중국은 4.7에서 4.8로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1.2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대체 언제 망하고 언제 어려워지는 건지 지금 모르겠다. 맨날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쓰러진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은 5월 달에 오히려 더 늘어났다. 한국은 더 줄어들고. 그래서 과연 지금 중국을 망한다고 하고 중국이 약해진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옳게 보는 지금 국제 상황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고를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저한테 너 중국인이냐, 너 존 짜장이냐, 중국과냐, 중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중국을 싫어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잘 되길 바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쓴소리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미국도 좋아하진 않지만 오히려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보다 한국을 제일 좋아하고 중국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사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잘 되길 바래서 한국의 잘못된 점을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얘기하잖아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비교해서 한국 주식의 문제점이랑 한국 사회의 문제점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사회의 문제점과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거를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리지만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거짓을 사실로 속이잖아요. 지금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안 좋아지고 있다, 계속 중국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랑 연합을 해서 더 강해지고 있고요. 미국이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다른 나라들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건데 계속 보면은 국내 언론들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거짓 사실로 국민들을 속이고, 그러니까 혹세무민이라고 하죠. 혹세무민을 하고 그런 거를 저는 보면서 너무 혐오합니다. 왜냐? 사실이 아닌 거를 전달하는 걸 난 너무 혐오해. 그러니까 중국이 못하는 점을 말하면은 저는 그냥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저게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아예 뻥을 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거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라 그걸 못 봐주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연 거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사실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말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답답한 거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 광해군 때나 아니면은 다른 과거 역사를 보면은 매번 되풀이돼 왔습니다. 충신들은 오히려 숙청을 당하고 오히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다. 일본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임진왜란 전 때도 10만 양병서를 주장을 했고 외놈들이 너무 세지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중국 청나라든 아니면 중국 나라들이랑 교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간신들에게 속아서 오히려 충신들을 멀리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문제점을 얘기하고 아니 중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어떤 것은 배울 점을 배워야 된다. 아니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중국인이냐? 너 중국 빠냐? 중국에 대해서 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힘 빠진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더욱더 발전이 없어질 것 같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은 계속 늙어가고 있고 2045년이 되면은 정부 부채가 GDP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노후 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고,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도 1위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독거노인들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거는 빨리 여러분들 연금저축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이나 다른 이런 뭐 ISA, IRP 이런 계좌를 마련을 하셔서 최소한의 1년에 그냥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 노후 대비 위해서 안 쓰는 비용으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는 계속 추천드립니다. 이거 따로 영상을 마련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이게 믿지 못하잖아요. 그 복지나 이런 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왜? 저출산이기 때문에 돈 내줄 청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 버나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절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절제를 하시고 웬만하면은 돈을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그걸 모아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다른 ETF, 뭐 차이나 전기차는 뭐 단기로 모아 가셔도 되고요.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ETF들 여러 가지 다 나눠서 쭉 모아 가셔라. 그게 최소한의 노후 대비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절약하시고요. 운동하셔서 건강해지셔서 장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약하신 돈으로 ETF를 꾸준히 장기 투자하셔서 노후 대비하셔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노후에 걱정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정부 부채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GDP 대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저출생이고 저출산이고 이제 노인 빈곤율, 노인 비율도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뭐 여전히 지금 지표상으로는 진짜 다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눈여겨볼 부분은 상해나 항생,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로 살아나고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애플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구글, 우리가 보고 있는 빅테크 주식들 있잖아요. 이 주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개월 수익률로 보니까 1개월 수익률이 다 올랐습니다. 애플이 13%나 올랐네요. 그리고 구글이 12%, 엔비디아가 9.2%, 마이크로소프트가 3.94%, 그리고 테슬라가 18%. 그래서 이번 한 달 정도 수익률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은 지금 뭐 괜찮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계속 매긴다고 하니까 제가 엊그제 얘기를 해드렸죠. 이거 미국 턱 밑에서 픽업 트럭을 출시했다. 비아디가 픽업 트럭을 출시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샤크 상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어인데 뭐 휠 베이스랑 뭐 이 크기만 봐도 픽업 트럭이랑 뭐 비슷하죠. 한 중형대 중짜리 픽업 트럭인데 중요한 거는 레인지가 거의 뭐 940km라고 하는데 1000km 가까이 되고요. 1000km까지 주행거리가 되고, 그다음에 뭐 12인치 HUD랑 스마트 음성 컨트롤 포함 센터 콘솔 뭐 이런 거 스마트 콕핏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높이나 휠 베이스나 이 접근각이라고 해서 이런 각 이탈각도 뭐 좋아져서 뭐 성능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잘 나온 게 보이시죠? 이런 게 멋있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 페이로드랑 트레일러 품질도 뭐 835kg, 2500kg 이렇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적재와 견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이런 성능이 좋기 때문에 멕시코에 지금 출시가 됐는데 아마도 뭐 중고나 아니면 멕시코에서 역수입으로 역직구로 해서 아마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미국에서 이거 군침이 당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픽업 트럭 살려고 하면은 사이버 트럭은 지금 오프로드에서 잘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드 이런데 지금 보면은 가려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지금 들린 게 지금 노브 청소기인데 로보락인데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집에 가면은 노브 청소기 로보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로보 청소기가 거의 다 중국제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중국 전기차도 만약에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들어오다 보면은 이게
품질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많이 사게 돼 있다. 가성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중국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누구는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저는 목숨 걸고 타는 게 아니고요. 품질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멕시코에 지금 출시하는 것도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 관세가 아마도 이거 멕시코로 우회해서 다 비아디의 제품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더 무서운 게 이 하드웨어만 문제가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기능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샤오미나 오포, 비보, 삼성, 레노버, 그 다음에 니오까지 해서 바이두의 어니봇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결이 됐다. 이 소프트웨어랑 연결이 되면서 바이두의 이 생태계로 들어가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AI 기반으로 나오는데 태블릿, PC, 자동차, 스마트홈 이런 제품들이 다 AI 기능으로 묶인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동차가 여기에 묶이는 거고,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이 AI로 자동차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다 묶어버리겠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그냥 바퀴 달려서 돌아다니는 AI 핸드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개발하는 게 중국이 무서워지고 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럼을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중국 제조사 있잖아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게 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더 저렴하게 혁신적인 중국 전기차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고 까다롭게 미국 이런 거를 하면서 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 중국 전기차가 진출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자동차 부품 문제다. 부품을 중국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미국제로 할 건지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1980년대 미국은 자발적 수출 할당제를 더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똑같이 중국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다가 1982년에 오하이오 공장에 처음으로 공장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곧 도요타와 닛산이 뒤를 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의 공장을 설립한 후에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일본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상당 부분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본 자동차 부품이 차량 품질과 생산 효율성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제를 써야 생산 효율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좋아진다, 이렇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자체 부품 공급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 공급업체들이 뭐 레이건 때나 이 레이건 행정부 때도 계속 로비를 통해서 일본 자동차에 우리 부품이 들어가게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 압박한 거죠. 이런 문제가 생겼죠. 지금 부품에서도 미국제를 써야 된다. 일본제가 아니라 미국제를 써야 된다. 이거는 클린턴 행정부까지 계속되면서 증폭되면서 일본은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더 많은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에 설립될 수 있는 일본 자동차 있잖아요. 대리 점수를 제한하는 등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미국 부품 써라. 니네들이 여기서 공장을 지었지만 미국 부품을 써서 생산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국도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부품 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자동차 부품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는 이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에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는 중국의 강력한 전기차 공급망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품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제로. 그래서 여기에는 배터리 외에도 앞서 언급한 대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산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특히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산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규 업체들까지 중복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전기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전자 장비도 다 이 전기차에 들어간다. 이 샤오미만 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중국산을 더 많이 쓰게 돼 있다. 중국
자국 내 전기차들은 중국제 부품을 뭐 80에서 90% 쓰고 있고요. 테슬라조차도 거의 뭐 80% 이상 중국산,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거는 중국제 부품을 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중국의 이런 부품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이긴 하지만 비와디와 같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국 그 부품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에 공장을 짓는데, 테슬라의 기가 멕시코 공장을 짓는데 중국 부품 공장이 넘어와야 된다. 중국 부품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들도 넘어와줘라, 멕시코로 와줘라 해서 많이 넘어가고 있고, 비아디도 이제는 멕시코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중국산 부품 회사들이 많이 멕시코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멕시코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나라 GDP를 따라잡은 겁니다. 우리나라 GDP를 앞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 그런 이유가 있고, 다 이것도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회를 하기 위해서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가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여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품 공급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있거나 미국 기업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기차 구성 요소인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라이센스를 하는 것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지금 거기에 국회의원들이나 상무의원들이 CATL의 기술을 포드의 미시간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포드든 제너럴 모터스든 테슬라든 미국 내에서 값싼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악명 높은 피옥 연설에서 놀랍게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미국 공장을 설립하는데 개방적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공급망의 대부분을 중국 부품 제조업체들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중국 부품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그 부품 업체들을 과연 중국제로 할 것인가, 그게 회의적이다, 이런 칼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봤을 때도 회의적일 것 같아요. 왜냐, 미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미국 부품을 많이 쓰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더 싸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럽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 칼럼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랑 중국 공급 업체들이랑 유럽은 협력함으로써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 전기차 기술 및 공급망을 피하거나 차단하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요즘 스탈란티스나 독삼사들 있잖아요. BMW, 그다음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벤츠, 이런 데가 다 중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 부품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값이 싸지겠죠. 값이 싸지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브랜드는 독일 기업이나 이런 유럽 기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랜드만 붙여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돈을 벌면은 오히려 국제적인 지금 기술적으로도 우위를 갖고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보다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상하이 울링 자동차에서 나온 값싼 이런 전기차들 있잖아요. 깜찍하게 잘 나왔잖아요. 이런 게 2천만 원 이하거든요. 가격이 2천만 원 이하다. 2천만 원 이하인데 300km 이렇게 가요. 300km, 400km 가는 이런 전기차가 2천만 원 이하에 이렇게 깜찍하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생산 못 한다.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미국 소비자들에게 박탈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젠다로 밀어붙이는 친환경이나 이런 정책들이잖아요. 탄소를 줄이고 친환경으로 가고, 이런 거를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태양광이나 아니면 전기차나 풍력이나 아니면 배터리나 이런 게 빠르게 값싼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보급이 되고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국이
관세로 막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참 문제다. 그런 걸 풀어주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국제 어젠다랑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이 잘 생각해서 가야 될 텐데 참 그런 거 보면 걱정이다. 참 미국 소비자들은 이게 관세 때문에 더 싸게 못 사는 것이고 그러고 이런 관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중국에서 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한들 더 중요한 거는 이 부품 공급 업체들이 많이 미국산으로 바뀌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여러분들 중국을 아예 배제하고 세계 전기차들을 미국산이나 아니면 유럽산으로 다 바꿀 수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이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출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간 뭐 수백만 대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출, 승용차, 그다음에 중국 자동차 수출 중에서 승용차 수출이 눈에 띄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 파란색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쭉 보시면은 이게 전기차만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이 쭉 보시면은 내연기관도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내연기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전기차 판매 정책을 계속 피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판매 정책 때문에 계속 이게 전기차 그 내연기관 차량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연기관 차량들의 판매량이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쭉 매출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출은 조금씩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 수출 능력이 완전히 뭐 상실된 것도 아니고 이건 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내연기관 생산량도 연간 4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구축만 해놓고 현재는 1,500만 대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출로 나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또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전기차에도 벌어질 수가 있다. 왜냐? 비아디는 향후에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300만 대에서 600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물론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고 현재 뭐 가격 전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꺾였죠. 그래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지만 이 생산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캐파로 수출을 한다고 하면은 세계의 이 수요라고 하죠. 전기차 수요를 거의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과연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다 담당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 자동차 시장은 연간 1,600만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500만 대 미만의 국내 시장에서 연간 5천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급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4천만 대, 전기차 5천만 대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급원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들은 밖으로 못 나온다. 그리고 안에 수요를 다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진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에서 단일 수입국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3년 만에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이 중국인데 거의 뭐 3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 수출량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국 뭐 자동차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승용차가 이렇게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가격도 있고요. 이 생산력이 뒤따르고 있다는 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중국 말고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이런 관세나 이런 보복 조치가 조금은 얄팍하게 보인다. 왜냐하면은 EU나 이런 업체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들 이 친환경으로 빠르게 뭐 여러 가지 탄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뭐 친환경으로 넘어간 다음에 값싼 이런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오히려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BMW나 벤츠나 이런 뭐 테슬라나 이런 것도 관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테슬라의 모델 Y를 사거나 아니면 BMW의 전기차를 사거나 이런 중국 전기차를 사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손해다 이렇게. 그리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남미나 아니면 동남아 이런 국가들은 싸게 사는데, 이런 나라들의 소비자들은 싸게 사는데 유럽이랑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은 비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악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합을 해서 유럽 전기차 회사들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이랑 지금 연합을 해서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고 중국에서 거의 다 생산을 해내고 중국 기술로 생산을 해서 판매만 하려고 한다. 판매해서 브랜드 마진을 붙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칼럼을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칼럼은 아마도 전기차나 자동차 생산을 대부분을 중국에서 이제는 거의 다 할 것 같다. 대부분의 브랜드, 뭐 아까 독삼사나 일본이나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조차도 이제는 생산을, 전기차나 자동차 생산을 중국에서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칼럼도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리오토라는 회사 있잖아요. 리오토라는 회사가 지금 5,000명 이상의 인력을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급격하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거를 좀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인재를 너무 많이 고용을 했다. 그래서 또 감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GPU나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CPU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계속 규제를 하니까, 미국에서 규제를 계속 하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뭐 H100, 이 지금 뭐라고 해야죠? 엔비디아 H100을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거를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국 브랜드를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 자국화, 자립심을 더 높여주고 있어서 이게 점점 무서워요.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게 진짜 공포다. 하웨이에서도 지금 옵티머스 뭐 이런 거가 CPU를 내놓으면서 뭐 인텔의 칩 2세대 CPU를 이전에는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웨이가 전용적인 이 뭐 CPU를 생산을 해서 이제 자국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는 자립을 계속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 이게 참 공포예요. 우리나라도 공포고 미국에도 공포가 되고 있고, 이런 거는 세계, 그러니까 전자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전체 산업들이 다 이제는 자국산을 계속 크고 있고요. 이런 산업들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를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석유 기업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석유화학, 뭐 LG화학이나 뭐 롯데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 다니면 와, 너 대단하다. 연봉도 많이 받고 거기 뭐 고용 안정성도 엄청 높지 않냐. 대기업 아니냐. 뭐 1억 억대 연봉 받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이제는 석유화학 기업이 중국한테 밀리면서 구조조정,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이 관행이 깨지고 점점 무서워지고 있다. 이게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산업들이 계속 밀리고 있고요. 이제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경제 성장은 내려오고 그다음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고요. 왔고요. 그래서 상가들이 지금 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걸 대비해야 되냐면 진짜 절약을 하시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은 웬만하면 지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요. 혹시 부족하시면은 부업을 하셔서 돈을 버시고 그다음에 그 돈을 아끼셔서 계속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ETF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해외 ETF로 투자를 하셔라. 국내에서는 조금 답이 없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랑 만약에 중국이 해빙을 한다고 해서, 무역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풀릴 것인지, 중국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게 쉽게 해결될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과 여러분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